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트코인 투자하실 때 이것만 확인하셔도 대단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최근에 바이낸스 CEO가 다수 국가에서 코인을 비축하는데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와 국가 주도 전략 비축 등 큰 코인 태도를 이렇게 취하고 있는 거죠. 지난 수개월 동안 미국에서 추진된 정책으로 코인이 수혜를 입었고 지금은 가격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 지금 가격을 보기보다요. 그냥 팩트, 상식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친코인 인사들이 대통령, 장관, 재무부 장관, 도지의 수장, CFTC, SEC 사실상 다 이제 상하원 국회의원들 다 바뀌었죠. 제도, 법 아직 통과가 된 건 아니지만 행정명령 이미 사인을 여러 번 했고 법들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이나 5개 코인들 이제 세금을 써서 하는 건 아니지만 비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팩트가 맞죠. 자, 팩트와 상식이 또 뭐가 있냐? 취임을 하기 전부터 대통령 나는 3선 3번 할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입니다. 상식적으로 3번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코인이 지금 주식이 떨어진 건 맞죠. 폭락한 건 팩트입니다. 근데 이 폭락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3선이 아니고 당장 내년만 해도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 폭락이 계속될 수 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관세 전쟁을 단기적인 일시적인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는 부류가 있으실 테고 그게 아니다. 이제 대공황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두 부류로 결국은 나뉠 수밖에 없어요. 미래가 디지털 세계, 가상 세계, AI와 로봇이 점점 그 포션이 커질 것이다 라고 보는 부류가 있을 테고 아니다. 아날로그 세상, 실물 경제, 실물 자산, 대표적인 게 금이나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종이돈 이 시대가 앞으로도 더 이어질 것이다. 실은 이것에 따라서 저는 코인 투자에 대한 뭔가 그 전향적인 투자 전환이 되냐 안 되냐가 나뉠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전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관세 전쟁은 그들의 쇼입니다. 쇼타임임을 인지를 하시고 이 기회에 늘 감사해하면서 바이 더 딥을 할 겁니다. 만약에 후자시라면 관세 전쟁은 대폭망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사겠습니까? 팔고 떠나시는 것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또 아마 기회를 놓치지 않겠냐. 정확히는 초우량 자산을 분명히 좋은 기회를 줬는데 또 핑계를 대면서 또 놓칠 가능성이 전 매우 높을 수 있다. 자, 금감원장이 홍콩과 중국 금융당국 만나러 갔습니다. 정확히는 코인 ETF 관련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궁금한 게 많겠죠. 우리도 지금 이거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코인 ETF, 머니마켓 펀드 ETF 승인을 어디에서 먼저 했습니까? 아시아 최초로 승인한 곳이 홍콩입니다. 뒤에 중국 있죠. 규제 너희들 하고 있다며 그 노하우 나 좀 알려줘 라고 한국에서 아쉬운 사람이 실은 찾아간 겁니다. 여기에 누가 배석을 했습니까?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님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홍콩의 독자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자, 최근에 중국 당국의 자본시장 감독 정책, 작년 4월 달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전격 홍콩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하고 끝이 아니고요. 리스크가 잘 관리되고 있어. 그 다음에 거래 모니터링 강화, 배당 확대, 지난 1년간 시장의 진입, 퇴출 여건 강화. 지금 누가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중국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중국이 홍콩을 통해서 코인 시장 테스트를 이리저리 굴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국부 유출이 계속 어떻게 돈 새 나가나? 제대로 통제가 되고 있나? 위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나? 이거 생각보다 시간은 걸립니다. 이거 끝나면 저는 중국에서 코인 전격 허용할 것으로 사실은 확신을 합니다. 2015년부터 중국의 CBDC를 DCEP라고 합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가장 CBDC의 개발 선진국이 누구다? 중국이요. 그때부터 뭐 개발은 오래전에 끝났고요. 이미 뭐 사실 테스트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홍콩에서 친코인 정책을 발표를 했었고요. 이때 뭐 하락장이어서 뭐 그 누구도 사실은 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로부터 대략 한 2년 정도 지나서 작년 4월 달 아시아 최초의 비트 이더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꺼림칙했던 게 코인을 통해서 혹은 테더, 이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통해서 중국의 부자들이 국부를 계속 해외로 빼보내는 거. 이게 가장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금지를 했었죠. 이것을 방지를 하면서 그 다음 아까 홍콩을 통해서 완벽하게 컨트롤이 되는지 이것저것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준비를 하는 거죠. 하지만 준비를 하면서도 미국이 어떤 지금 코인 지금 말로는 여러 가지 발표했죠. 실제 행동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미국에서 실제 전략적으로 비축한다면서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겠죠. 그 실행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저는 중국이 코인 전격 허용하면서 같이 따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중국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가능성은 다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빠르면 올해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해가 당연히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게리 갠슬러 지금 기사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포인트는 항상 똑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진짜 사건 사고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말이 맨날 바뀌었다 이랬다 저랬다. 큰 틀에서 큰 프레임에서 보셔야 코인 투자는 일단 성공은 두 번째고요. 생존이 가능합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알트코인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관심 보이는 사람도 많았어. 근데 알트코인은 오로지 투기 목적이야. 펀더멘털이 이거 부족하잖아. 끝이 안 좋을 거야. 과거 제가 처음에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하면서 투자했던 초기 한 10여 년간은 비트코인은 사기다.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었죠. 지금은 뭡니까? 알트코인은 사기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본인이요, 진짜 제대로 꽤 뚫고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간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세상 다 모든 게 그렇죠. 알트코인에 있어서 저는 여전히 중요한 게 이더리움 ETF에서 스테이킹을 승인할 것이냐 중요하다 봅니다. 그 다음에 블랙록에서 XRP와 솔라나 ETF를 승인이 아니고요. 신청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청하면 그냥 무조건 프리 패스거든요. 여기는 이제 저의 예상인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언제 이게 좀 합의가 되고 끝이 날 것이냐. 그러니까 결론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 나오겠죠. 이더리움 스테이킹 언제 승인을 할 것이냐. 블랙록은 XRP 솔라나 ETF 언제 신청을 할 것이냐. 저는 이게 얼추 비슷하지는 않을까. 이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빠르면 한 6월 정도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5월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6월 달은 조금은 아니면 이제 7월이 되겠죠. 그런 기간들과 맞물리면서 유동성 파티가 함께 벌어지진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젠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못 맞추냐. 그리고 맨날 뒤로 미루냐. 맞습니다. 못 맞추고요. 맨날 뒤로 미루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건 이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 지루한 기회나 이제 그만 줬으면 좋겠다. 한 1년 전이 정확히 떠올라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2024년 3월달 비트코인 1억 원 시대 열렸다라고 해놓고 7개월간 쭉 뺐습니다. 그때 다 사라지시던데요. XRP 뭐 최근 뭐 저 트럼프 대통령 된 다음에 가격 오르니까 이제는 뭐 XRP가 뭐 좋아 보이지. 그때 사신 분들 거의 없으셨. 그때 뭐 얘기만 하면 얼마나 욕을 하시던지. 그 소중한 기회가 저는 지나보면 또 껄 모먼트가 될 것을 확신을 합니다. 자노버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부동산 핀테크 회사예요. 근데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 회사에서 비트도 아니고 이더도 아니고 솔라나를 회사의 전략적 비축을 하겠다 발표를 했더니 지금 솔라나를 16만 개 이상 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걸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1700% 급등을 했습니다. 이것을 주도한 사람은 전 크라켄 거래소의 임원인데 이제 이직을 해서 이걸 이제 추진했던 거죠. 이걸 보시면 4월 초 자노버에서 솔라나를 사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4월 초입니다. 얼마 전이에요. 그랬더니 잠잠했던 주가가 말이 1700%지 무슨 일주일 만에 18배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것을요. 우연일까요? 비트코인을 따라하는 저기 뭐 스트래터지를 따라하는 저 일본의 메타 플래닛 있었죠. 솔라나도 지금 이게 처음으로 누가 나온 거예요. 나중에 솔라나 ETF 이거 승인될 거거든요. 그때 솔라나에 뛰어드는 기업들 많아지지 않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라나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나라의 신한투자증권과 솔라나 재단이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투자 이제 공부하실 때 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제휴했을까요? 사실은 투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저는 왜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고 억지로 하는 사람, 저는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실 왜 공부를 하냐, 왜 일을 해서 돈을 버냐, 왜 투자를 하냐, 왜 사냐는 거죠. 이것에 대한 답을 내가 분명히 안다? 쉽게 포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다시 코인으로 가면 왜 했냐? 토큰화 증권, 뭐 STO라고도 하죠. RWA, 이걸 활용해서 자본시장을 혁신하겠다. 뭐 멋있는 말을 적어 놓는 거죠. 커스터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스테이블 코인 기반에서 온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을 연구하겠다. 글로벌 정책 규제 전략을 공유하겠다.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 파트너십을 맺는 겁니다. 어떤 도움이 될까요? 증권사 입장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기존에 실은 증권사에서 뭐 했을까요? 뭐 ETF 팔고, 뭐 주식 팔고, 채권 팔고 이런 거 했겠죠. 기존의 방식이 새로운 방식으로 완벽하게 바뀌기 때문에 신규 제품, 신규 서비스, 저렴한 수수료, 더 빠른 이제 정상 기간을 제공을 해야 살아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솔라나의 손을 잡은 겁니다. 주식, 채권, ETF, 부동산, 뭐 리츠도 있고, 뭐 금, 은을 뭐 이게 뭐 ETF로 팔았겠죠. 이것을 기존 방식, 기존 망이 아니고 토큰화 시켜서 신규 플랫폼으로 가져가서 판매도 하고 보관도 시켜주고 뭡니까 결제도 할 수 있게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CBDC가 결국 쓸 건데 보십시오. 신규 플랫폼 중에서 제일 쓸만한 게 뭐다? 솔라나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솔라나구나. 솔라나 위에다가 올리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솔라나 지금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게 아닐까요? 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라. 대량 채택입니다. 대량 채택이 누구한테 되냐? 뭐 중소기업 아니고요. 전통 금융 기업들, 대기업들, 심지어 국가들에서 채택을 하는 그 기술, 그 망, 그 어떤 자산을 채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알트의 앞으로 미래를 분명하게 가를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알트코인인데 가능성은 엄청나요. 뭐 엄청 뭐 혁신을 했다, 뭐 누가 투자했다, 뭐 어마어마합니다. 대량 채택을 받지 못하면 대부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잠재력만으로 투자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그건 2017년도 뭐 좀 봐줘도 2021년까지는 있었다라면 지금부터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리플에서 히든 로드를 인수했습니다. 3조 달러 전통금융 블록체인에 편입시켰다. 리플이 히든 로드를 인수하며 전통금융시장에서 3조 달러의 자금 흐름을 XRP를 했죠. XRP 망입니다. 리플망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얼마를요? 연간 4,300조 원. 제가 그냥 하나로 바꾼 겁니다. 연간 4,300조 원이 흘러갔던 물줄기를 지금 어디로 쭉 빨아들인 겁니까? 리플망으로 그냥 당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블록체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뭐다? 기관 채택이다. 기관 채택, 대량 채택, 혁명,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어쩌고 하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기존 산업을 싹 다 죽이는 거예요. 망이 그냥 물줄기가 쩍쩍 갈라지게 그쪽으로 이제 물이 안 가는 거고요. 새로운 부분에 새로운 망이 이제 그 물줄기가 그냥 다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리플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히든로드가 어떤 회사냐? 외환, 암호화폐, 파생상품, 채권 등 다양한 시장에서 하루 5천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합니다. 1거래액이 우리 돈 14조 원을 넘어갑니다. 이 거래량이 지금 어디로 갔다? 리플망으로 이동했다고요. 300개 이상의 기관 고객들이 직접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 정산을 진행하게 된다. 이게 RWA랑 지금 다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솔라나와 지금 리플망, 그러니까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누굴 유치해야 된다? 이거 보이시죠?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헤지펀드, 퀀트 매매 회사, 유동성 공급자, 지금 마켓 메이커죠. 이런 친구들은 고빈도 거래, 샀다 팔다 이걸 되게 자주 하는 거고, 그럼 정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처리를 해주는 회사들이 주요 사용자랍니다. 제가 예전에 왜 이더리움이 이 모양일까요? 라고 뭐 말씀 한번 드렸죠.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망은 지금 많이 인프라, 플랫폼이 많이 깔려 있어요. 이더리움 레이어 2 홍수입니다. 근데 차량이 없네. 포니 자동차 나왔죠. 근데 차량이 드문드문 뭐 그냥 거의 뭐 10분에 한 대꼴로 다니면 이게 되겠습니까?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직 아닌 거죠. 이더리움이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전 이더리움의 미래를 뭐 그렇다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는 이더리움이 킹왕 짱이었죠. 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때 XRP 가격 생각나십니까?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리플이 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리플의 망이 대량 채택을 받고 가속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대량 채택을 저는 고속도로 위에 다니는 차량의 통행량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그 도로 주변에 뭐 주유소도 생기고 여기 휴게소도 생기고 뭐가 생길 거 아닙니까? 아직 이더리움이 많이 밀리고 있는 거예요. 기존 금융시장에서 뭐 이렇게 뭐 채권을 사건 뭘 막 거래를 하면 정산에 보통은 하루가 넘게 걸렸습니다. 보통 2일에서 3일, 길면 일주일도 걸려요. 반면 XRP 레저는 몇 초 걸린다고요? 수초 내에 정산을 마쳐요. 이거 보통 3초에서 4초 끝납니다. 게임이 되겠습니까? 자금 재투입을 통한 수익 극대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이거 안 쓰겠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XRP 레저는 정산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거의 없답니다. 이 수수료가 과거에 되게 비쌌어요. 금액이 크니까 거기에 1%, 2%만 때려도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이제 수수료가 뭐 0.00 몇 프로 뭐 이런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안 쓰겠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다? 실시간 정산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돈을 어디에 묶여놓고 뭐 2일, 3일, 뭐 5일 이 불안함이 있잖아요. 뭐 무슨 일이 터질 수도 있는데 수초 내로 정산이 돼버린다? 이걸 어떻게 안 쓸 수가 있습니까? 리플이 이번 인수를 통해서 거래, 자금 조달, 정산, 보관까지도 아우르는 통합 금융 인프라를 완성했다. 리플이 예전에 우리나라 와서 은행들 만나서 코인 우리가 수탁까지 맡아드릴게요 라고 했던 기억 나십니까? 지금 그 연장선이라 보시면 돼요. 구독자분들이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퀀트 매매하는 기관의 대표님이고 마켓 메이커라면 이거 거부하시기 어려울걸요?
크립토망에 투자하는 것을 제가 19세기에는 철도다, 20세기에는 인터넷망에 투자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 망이 되겠죠. 중요한 건요, 혜택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 살아 있습니까? 뭐 저기 닷컴 버블 때 있었던 회사들 거의 뭐 10중 9가 다 사라졌던 거 아닙니까? 뭐 95% 이상 다 사라졌잖아요. 코인도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해야 된다? 대량 채택, 기관, 대기업, 전통 금융, 국가들에게 채택을 받은 코인만 하자가 포인트입니다. XRP, 그 다음 스테이블 코인 RLUSD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왜냐하면 리플망에서 뭐 쓰겠냐라는 거예요. XRP를 소모하죠. 스테이블 코인도 자기들이 찍어낸 것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XRP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로 이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리플 고속도로에서 고성능 슈퍼카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XRP고 그게 RLUSD. 자기들이 찍어낸 코인들을 쓰겠죠. 리플은 이번 인수가 상징적인 차원이 아니고 실제 거래량과 기간 수요를 동반한 실질적인 변화다라고 보고 있다. 이제는요, 제가 보니까 숨기지 않아요. 이젠 그냥 대놓고 합니다.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뭐 가격 뭐 재미없잖아요. 지금 사람들 뭐 지금 뭐 욕하고 뭐 떠나고 뭐 패닉셀하고 관심 없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관심 있지. 일반인 기준으로 아직 뭐 코인 끝났네. 뭐 이런 분들 비트코인도 민감인가 하실걸요. 이럴 때 이런 걸 발표하면 주목하겠습니까? 주목 안 할 것 같은데. ETF 스토어의 CEO, XRP 현물 ETF가 조만간 출시될 것이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2배 롱 XRP 선물 ETF가 지난달 이미 승인받아서 출시가 됐답니다. 그냥 이제 뭐 위로 아래로 그 이제 선물 ETF가 아니고 2배 롱이래요. 2배 롱 선물 ETF를 승인했는데 현물 ETF를 승인 안 한다? 게리 갠슬러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 아저씨 이제 빠빠이 했죠. 이게 쉽지 않은 거. 이걸 거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종 데드라인은 언제다? 10월 중순. 그러니까 이제 10월 초중순에 이게 지금 몰려 있어요. 최종입니다. 최종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 될지는 몰라요. 굳이 뭐 예측을 뭐 틀릴 예측이지만 어차피 해보자면 상반기에 블락락에서 ETF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고요. 이게 승인이 아닙니다. 승인은 뭐 저는 하반기로 가지 않겠냐라고 뭐 봅니다. 뭐 더 빠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XRP가 끝판왕 코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돈을 벌 수 있게 해줄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사실은 2017년부터 일반인들이 뭐 리플의 코인, 특히 우리나라 애증의 코인이잖아요. 저한테 얼마나 많이 여쭤보셨겠습니까? 리플 사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죠. 제가 그때마다 드렸던 얘기가 있습니다. XRP 가격이 많이 오를 텐데요. 아마 돈을 벌지는 못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90%의 질문하시는 분들은 괄호 열고 닫고를 숨겨놓고 짧은 시간에 한 방 크게 벌려면 XRP 지금 사도 될까요?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이 의도를 알기 때문에 예, 사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저도 뭣도 모르고. 근데 이제는 제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실은 동일합니다. XRP는 많이 오를 텐데요. 아마 또 큰 돈을 벌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함부로 지금 매수 추천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줄리안 비텔, 리얼 비전의 이제 크립토 담당 친구가 바닥을 형성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인내를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트를 공유하는 거죠. 비트코인의 14일 RSI 상대적 강도 지수인데요. 이게 이제 오버솔드. 그러니까 너무 과매도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올랐다라는 거죠. 과매도가 됐고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그리고 지금 RSI가 30 이하로 비트코인 내려간 거예요. 근데 딱 보시면 네모칸이 아직 좀 덜 찬 게 보이시죠? 조금 더 남은 것 같긴 합니다. 언제일지 모르겠고 지난
뭐 3번의 어떤 그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과매도 되었을 때 30 이하로 RSI가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의 평균 가격을 나타낸 겁니다. 빨간색을 보시면 됩니다. 반면 지금의 비트코인은 이제 검정색이죠. 근데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 지금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과매도가 되고 바로 반등을 V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간이 보니까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언젠가는 모르지만 오르지 않을까요? 저는 초조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뭐 금목걸이 팔아서 코인을 샀다 팔았다 이것만 투자가 아니고요. 지금 공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원화책을 하시는 것, 인내하시는 것 너무나 훌륭한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